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왕 한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모님들께 세계사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사, EBS의 스토리 한국사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사 공부가 끝나면 당연히 세계사 공부가 와야죠. 일단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읽을 만한 세계사가 참 많이 없더라.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사피엔스 책을 읽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책은 읽히시면 저는 비추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책으로 먼저 세계사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피엔스 같은 책을 보는 거는 낫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부가 되는 세계사.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사 책이 되게 많아요. 세계사 책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통사책을 쓰기가 쉽지도 않고요. 초등학생한테는 약간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서 저도 한 권짜리로 된 책을 되게 찾고 싶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1, 2, 3권으로 되어 있는 공부가 되는 세계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초등학생이 보는 역사책은 자료가 풍부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 그 다음에 사진 자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이 보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활자의 크기입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 활자의 크기가 작으면 안 돼요. 읽는데 지치고 그 다음에 가독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활자의 크기도 적당하고 사진 자료도 풍부한 책입니다. 선사시대, 고대시대 해가지고 1권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세 2권으로 나와 있고 근현대가 3권으로 돼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관심이 있는 근현대부터 역순으로 가는 방법을 추천하는 선생님들도 좀 있는데 저는 세계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사를 공부했으니까 한국사 익숙한 친구들은 세계사 선사시대는 아는 지식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쉽게 그냥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 공부를 할 때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세계의 지리를 조금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지도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지도지 세계 전도에서 그 위치를 표시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세계 전도가 크게 들어 있으면 이 부분 그럼 이렇게 딱 찾아가는 그 부분이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의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고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지역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지리에 너무 약하더라고요. 집에 지구본도 괜찮고요. 세계지도 하나를 조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저는 제 아들하고 가끔 물어봐요. 미국이 어디야? 캐나다가 어디야? 알려주고 수도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리에 익숙해지면 역사 공부도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세계사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세계사는 진짜 말 그대로 세계의 역사잖아요. 온갖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처음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아이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선생님 제가 인도의 역사를 왜 알아야 되나요? 앞으로 인도 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딱 두 줄기. 일단 유럽사 하셔야 됩니다. 유럽사랑 중국사 이 두 축을 가지고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유럽사 먼저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들 대부분이 뭐냐면 같은 시대에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난 유럽사 볼 때 유럽사만 쭉 보는 거예요. 그 부분 건너뛰고 2, 3주 만에 공부하고 그러면 중국사 그렇게 해서 서양사 이 시기에는 중국사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서양의 역사와 동양의 역사 거다 한국사까지 연결시키는 순간이 와요. 사실 그게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기초적인 단계에서 세계사를 조망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려면 한 번 정도 초등학교 때 세계사를 반드시 다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계사 공부를 왜 하느냐, 어머님들이 보면 이제 하나의 교과목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보다는 세계사는 세계사 그 사회과목뿐만 아니라 국어 비문학 독해를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줘요. 세계사에 등장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민주주의라든가 공화정이라든가 중세, 봉건, 근대, 르네상스, 산업혁명, 제국주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걸 역사적인 용어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신문기사든 책에서는 글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그거 뜻을 잘 모르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런 어떤 되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원래의 의미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다. 출발 지점을 알면 아이들이 그런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건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사에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더 많은 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조금 바탕이 됐을 때 좀 더 높은 수준의 책들을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겠죠.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입시안이 개편이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세계사 공부 반드시 때 놓치지 말고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독서왕 논초랑 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